오늘은 뭐 딱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투병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필명은 0.1입니다. 0.1.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99%의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0.1%의 좋은 방향으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99% 하기 싫어요. 99.9%를 하기 싫은데 0.1%가 하라고 시킵니다. 하라고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도 0.1이고, 제가 만약에 이런 투병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을 시, 제 필명은 0.1%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희박한다 하더라도 0.1%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어떤 투병하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철학이 50이었습니다. 50. 50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 50, 싫어하는 것 5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냥 뭐 적당히 반틈 이상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니? 어? 예,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반반.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이 49라면 좋은 마음은 51만 된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을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믿는 확률이 49, 안 된다고 하는 확률이 51이라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바로 안 되는 확률이 50이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좋은 마음, 할 수 있는 마음이 50에서 51%만 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뭐 안 된다고 하는 확률이 51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을 49에서 50 이상으로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러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깨지게 되냐면, 신장병 보기 진단을 받았던 날, 치료할 수 없다. 투석해야 한다. 이게 90% 또는 100%죠. 투석을 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100%라고. 어느 날 갑자기 혈관 주사도 뭐 수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석에 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뭐 그냥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뭐 생각하면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왔지? 그냥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물론 뭐 술 담배도 하고 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별도로 당신은 99% 또는 100%의 확률로 이제 곧 투석을 해야 되니까 투석할 준비도 하시고 뭐 마음에 좀 대비를 하세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 뭐 지금도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멍해요, 멍해. 뭘 해야 되는지도. 음. 자, 그래서 그때까지의 철학이 좋은 마음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50% 이상이 이기를 원했고 달성했더라면 어느 날 갑자기 99% 확률로 못 고치니까 투석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50% 이상일 경우에만 어떤 실행을 했었던 사람인데 99% 투석이고 치료를 못한다고 하니 어떻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인생이라는 게임을 종료하고 싶어요, 종료.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소변이 끊깁니다. 소변이 끊기네요, 소변이. 투석을 하고 콩팥 기능이 정지되게 되면 콩팥 기능이 정지되고 나면 소변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제 의지대로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 투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조혈관을 삽입을 해야 되겠죠. 팔에다가 인조혈관을 삽입을 해서 한번 봅시다. 인조혈관. 이런 것들이죠. 인조혈관.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됩니다, 일상.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은 제가 다행히도 투석을 안 하고 있지만, 물론 언젠가는 뭐 투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진짜 뭐라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음.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 저의 철학은 50이었어요, 50. 50%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뭘 잘할 수 있다. 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51%라면 49%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52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제 신조였던 것 같아요. 50. 안 좋은 마음인, 안 좋은 마음이 49만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반쯤 이상만 되면은 그 일을 꼭 하고야 말겠다. 근데 이제 막상 오기가 돼가지고 뭐 투석을 준비하세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이제 생각을 전환점이 한 번 왔어요. 생각의 전환점. 생각의 전환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바로 내 의지대로.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겠다. 이게 그때 당시 내렸던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냥 뭐 딴 것도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어? 어차피 투석인데, 어차피 투석인데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이때가 살아온 모든 경험치, 어? 너가 할 수 있는 거, 허풍이 됐든 허세가 됐든, 어? 너의 잔머리가 됐든,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투석을 하게 되면 해라 라고 내가 제 자신한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철학이 50이었다라면 이제는 철학이 0.1로 변해요. 0.1로.
0.1%의 확률이 있다면 그 0.1의 확률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방어이고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 어떤 사람은 박사까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었나요? 당신은 후회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인생이란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다면 죽기 직전에 후회는 없습니다. 재밌게 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박사 생활을 한 사람도 자기가 봤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방어고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말이 또 딴 데로 빠졌나요? 제가? 어. 이게 이렇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갔던 신장병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투석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투석을 하지 않는데 그 투석을 해야 된다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 하면서 애써 머리를 굴려가면서 제 스스로 저를 방어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지, 이게 행복한 건지, 뭐가 불행한 건지, 가끔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지금. 왜냐면, 투병하기 전과 투병하고 난 다음의 삶은 너무나 갈리거든요. 너무나 갈려. 음.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어.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 뭡니까? 수박 아닐까요, 수박? 근데 이 수박을 먹는데 양을 정해놓고 먹습니까? 어? 그리고 이 수박을 먹는데 미지근하게 드실까요? 아니면 시원하게 드실까요? 수박만 먹을까요? 아니면 수박에다가 사이다도 타고 우유도 붓고 해가지고 꿀도 좀 넣고 설탕도 좀 넣고 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5기 환자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으면 안 되죠. 사이다 먹을 수 있습니까? 사이다 뭐 한 판큼 마시면 거의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인의 용량이 거의 다 채워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박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도 물론 투병을 하기 전에는 일반인이었죠. 투병을 시작하고 나서의 삶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극명하게. 어. 근데 일반인처럼 살 수는 있어요. 일반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투석을.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투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병의 목적은 투석을 받기 싫어서.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전 철학은 50이었는데 99% 100%안 된다고 하니까 99%나 100이 안 돼? 그러면 0.1%의 확률은 없는 거야? 그러면 0.1%의 확률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 합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화가 정당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론이 성립해야 한다. 그 이론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했던 게 신장학, 신장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왜? 0.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면 내가 0.1%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이게 제가 투병을 시작하게 됐던 어떤 모토입니다. 모토. 그걸 입증하면 내가 0.1%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0.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걸 입증해야만 하고, 그걸 입증을 하게 되면 0.1%로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신장학을 공부하니까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무조건 투석해라, 투석해라, 투석해라. 곧 투석한다, 투석한다, 투석한다. 뭐 몇 프로는 몇 년 안에 죽고, 또 몇 프로는 몇 년 안에 죽고, 이런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안 좋은 결과들만 보면. 그래서 그 다음 한 행동은 나쁜 결과만 보지 말고 좋은 논문이나 좋은 결과를 이뤄낸 사례집을 찾아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티는 사람들. 이제 찾아보니까 5기 환자에서 평균적으로 뭐 1, 2년을 한 1년가량을 버티게 되고, 2년, 3년은 한 1, 2%나 2, 3%가 2, 3년을 버티고, 5년이나 10년은 거의 한 0.1%가 버틴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의 목적은
지금부터 10년간 비투석으로 투병하기. 어떻게? 비투석으로. 나의 목적은 지금부터 10년간 비투석으로 투병하기. 어떻게? 그냥 비투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이런 계획을. 근데 원래 목적은 버티는 게 아닌 치료가 목적이에요. 치료가. 치료라는 말은 재생이 될 줄 알았던 거죠. 뭐가 재생이 돼요? 신장세포가 재생이 될 줄 알고 난 투병을 시작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왜 현대의학에서 신장은 재생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까요? 신장은 재생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다른 세포는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새 살이 돋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신장은 재생이 안 됩니까? 왜 치료가 안 됩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하게 되면 재생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처음은 재생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은. 음. 그래서 제가 원래는 22년 9월에 사구치 요구화율 EGFR이 11이었다가 23년 12월달 12월 이때쯤은 사구치 여가율 21 정도로 올린 거죠. 11에서 21까지. 그러니까 제 딴에는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치료가. 아, 재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재생은 불가다.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한계가. 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 단위 자체가 복합회로. 그러니까 복합회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잇몸 치료하고 어떤 칼에 베인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피부가 찢어진다든가 그럼 이제 꼬매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포들은 단일 세포로, 단일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탄생이 되면서
새살이 이제 돋는 그런 이론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데, 신장 세포는 단일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합회로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능 단위 자체가 복합회로 구조이고 손상 시 단위 전체가 상실된다. 신장은 세포 단위가 아니라 네프론 단위로 작동한다. 네프론이란 게 뭐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네프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세포가 이겁니다. 이 손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세포가 단일 세포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가지고 이 세포를 자라나게 해서 단일 세포가 재생시킬 수 있는 게 기본 개념이라면 신장에 예를 들어 세포가 이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를 네프론이라고 치면은 이 하나의 네프론이 죽게 되면 또는 기능이 정지되면 재생이 불가하다는 거죠. 왜? 단일 세포는 한 가지 기능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구조가 하나니까 설계도도 어떻게 돼요? 복잡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요구하는 바이오 프린팅 같은 거, 뭐 바이오 3D 프린팅 같은 거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다중 구조보다도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조립이라든가 어떤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신장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복합회로 다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여러 가지 회로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네프론은 여과 제흡수, 분비를 통한 수행하는 고유 회로인데 사구체, 근위 세뇨간, 할레고리, 원위 세뇨간, 집합관. 다시 말해서 콩팥의 기능이 여과를 한다는 거죠. 여과가 뭐예요? 필터라는 거죠. 필터. 필터가 뭐냐면은 필터가 자 보세요. 뭐 그냥 뭐 대충 그릴게요. 필터 이렇게 원이 필터라고 봅시다. 원이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필터예요. 구멍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알부민 검사 봤죠? 알부민 검사. 자, 이렇게 조금씩 구멍이 생깁니다. 여과망에 구멍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그럼 지금 5개의 구멍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바로 알부민이 검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알부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단백뇨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장세포가 원래 막이 촘촘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막들, 이러한 작은 구멍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백뇨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검출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자, 왼쪽에 원은 그냥 원이라고 칩시다. 왼쪽에 원은 작은 점들이 5개 있죠. 그러면 5개 단백뇨가 빠진다는 걸 의미하고, 자, 단백뇨가 많이 빠져요. 단백뇨가 많이 빠집니다. 단백뇨가 많이 빠져요. 단백뇨가 점점 세져요. 라고 한다는 거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기각이 찢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터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뇨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가 또 이게 간단해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단백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 자체를 안 먹던가 적게 먹어야죠. 예?
단백질 자체를 안 먹던가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내가 고기를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내가 또는 생선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내가 또는 식물성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또 쉽게 생각을 해서 이거 봅시다. 왼쪽에 원은 촘촘한 구멍이 5개가 뚫려 있고, 오른쪽 원은 큰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왼쪽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그림처럼 단백뇨를 끊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일 세포는 그냥 뭐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새 살만 돋으면 재생이 되는 과정인데, 이런 신장 세포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 중에서도 지금은 여가라는 단순 구조를 설명하는데도 여러 가지 기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어떻게 지금 3D 기술이나 프린팅 기술로 이걸 지금 어떻게 구현합니까? 그래서 그 구현이 안 되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며, 어떤 단백질은 먹어야 되고 어떤 단백질은 섭취를 안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프로는 이게 일반 세포는 단일 세포인데 신장은 다중 세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포 단위가 아니라 네프론 단위로 작동한다. 그래서 네프론은 여과 기능, 재흡수 기능, 여과 기능, 재흡수 기능, 농축, 조절, 배출, 이 여과를 하고 재흡수를 하고 농축을 시키고 또 조절을 하고 또 배출이 뭐예요? 소변이죠, 소변. 이런 많은 역할들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죠. 어, 봐봐요. 농축도 하고, 농축이 뭡니까? 어? 막 이렇게 압축을 한다든가 뭘 줄인다는 거잖아요. 어? 이게 줄인다는 건 뭐예요? 조절을 한다는 뜻이겠죠, 조절. 조절을 한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항상성의 법칙을 이 신장이 콩팥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세게 넣어줄 때 또는 적게 넣어줄 때 어떤 그런 기능들을 얘가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중 하나의 어떤 요소라도 손상이 되면 네프론 자체가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일반 조직과 달리 세포 하나하나가 재생되어도 전체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